에어플레인 모드 해놨어요? 해놨어요. 자, 빨리 접시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린 원더우먼. 입에 아직 우리 입에도 안 붙어 있어. 그린 원더우먼 3회째예요. 네. 혹시 구독, 좋아요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으면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네. 자, 오늘은 먹을 게 있죠. 우리가 오늘은 남지숙 선생님이 의외로 전문가세요. 숨은 전문가인데 특히나 이제 이 제빵 쪽에 아주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분이신데 오늘 빵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빵에 대해서. 네, 제빵에 대해서 그 일반 제빵이 아닌 비건 제빵을 얘기할게요. 우선 이게 이제 바나나 머핀이에요. 바나나 머핀. 바나나 머핀이고 이것은 이제 쌀로 만든 쌀 깜빠뉴예요. 쌀 깜빠뉴. 깜빠뉴 비싼데. 비싸요, 그렇죠. 이 정도 깜빠뉴 사려면 쌀이면 사실은 밀가루보다 더 비싸요. 보통 그냥 밀가루라고 쳐도 깜빠뉴 사려고 하면 5,000원 넘어가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건이 대세다 보니까 비건이란 이름만 붙이면 사실 가격이 2.5배 정도. 그렇죠. 그럼 쌀이니까 이거 거의 만 원? 거의 만 원. 그렇죠. 그래서 먹으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먹으면서 하게요. 또 이 빵에 대해서 좀 이게 소개할 여기 건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 다음에 깨도 들어간 것 같고. 깨가 아니고 햄프시드예요. 햄프시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건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부족하지 않나라고 얘기하는데 저를 봐. 아니 코끼리도 살찐다니까. 그러니까요. 초식동물 정말 어디서 힘이 나오는데요? 제일 큰 공룡도 초식동물이었어. 그래서 안에는 뭘 들어넣냐면 초코를 넣었어요. 초코. 바나나 맛이 난다. 바나나. 그래서 바나나를 좀 많이 넣었어요. 저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뭐뭐 넣어야 돼요? 이제 통밀가루. 가능하면 우리밀을 사용하시는데 저 우리밀을 선호하고 통밀가루. 이제 그렇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일반 빵 같은 경우는 우유하고 버터나 달걀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배제하고 우유를 대신하는 게 이제 두유를 넣으셨고 그다음에 버터를 대신하는 게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사실은 좀 향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오리브오일이 아니라 그 포도씨유. 포도씨유는 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도씨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잘 섞지 않잖아요. 오일하고 두유가 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레몬을 하면 이제 섞이죠. 그래서 이제 또 설탕도 비정제 설탕 그렇게 해서 이제 베이킹 파우더 소바해서 만드는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을 글쎄요 딱히 뭘로 하냐면 예를 들면 바나나 1개 바나나에 3개 들어갔어요. 바나나 3개에 10개가 나와요. 그럼 바나나 10개 아니 바나나 3개 바나나 3개 그러면 거기에 통밀가루는 어느 정도? 통밀가루는 150g 150g 그리고 이제 그 포도씨유가 한 60이면 그럼 한 3분의 2컵? 60g 그 다음에 두유가 한 90g 정도 그리고 레몬즙이 한 스푼 한 큰술 그렇게 해서 오븐에서 180도에서 15분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몇 도에서 15분이요? 180도 15분 정도 하면? 세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집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그냥 넣어요. 기본 베이스는 그래 두고 그래서 집에 초코가 좀 남은 게 있어서 초코를 넣고 그 다음에 위에는 햄프시드가 사실 단백질이 꽤 높아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호박씨도 단백질하고 지방 오메가 3가 좋아서 너무 맛있어서 저는 확 먹어버렸는데 더 드세요. 살을 못 뺀다니까 이래서 뭐 여기 그 해바라기 씨도 넣고 햄프시드도 넣는데 이런 거 빼고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바나나에다가만 해도 이게 씨를 넣으면 먹을 때 이렇게 씹힐 맛이 있어서 괜찮고 그래서 이걸로 점심을 2개 먹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트밀 있잖아요. 오트밀
위에다가 오트밀 해도 되지 않나요? 약간 장식으로?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가능한 집에 있는 재료 있는 거 썰어서 기본 이제 베이스는 두고 초코가 있어서 그냥 좀 남은 데서 초코 넣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이걸로 먹으신 거예요? 이거 2개 하다가 오트밀. 나는 그렇게는 못 먹어. 더 먹어야 돼. 아침을 많이 먹어서. 저는 실은 그 모 프로그램에서 김국을 끓이는 걸 알려줘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해서 한 4끼 김국으로 밥을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냥 김을 물에다가 풀어서 풀지도 않아. 자, 김 간하지 않은 생김, 김밥김. 그게 집에 한 20장 있길래 10장을 가위로 좀 잘게 썰어서 그 10장에 제가 한 물은 한 250리터, 300리터 정도 넣고 그 김을 넣고 그다음에 그냥 끓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끓여. 끓이다가 그 간장으로 좀 간하고 그러다가 계란 푸른 걸로 그냥 쭉 해서 거기다가 이제 조금 멋을 낸 게 감자전분을 좀 풀어서 넣어. 그다음에 조금 걸쭉해지고 거기다가 탄수화물을 넣기 위해서 누룽지를 넣었어. 와,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완전 개밥 같아. 아니야, 맛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꼭 우리 저기 중국집에서 먹는 누룽지탕 비슷하게 그거하고는 좀 퀄리티는 다른데 지금 누룽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김국에다 먹으면 너무 개운하고 맛있는 거야. 너무 개운하고. 그러니까 김 맛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김국이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김밥김으로 했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김부가 만드는 그러니까 그 네모나게 만들지 않는 김 마른 김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김국 끓여 먹으려고. 김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채식 영양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김이 완전 식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김이 흔하니까 별로 귀한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같은 그람수로 봤을 때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더 높아요. 그래요? 달걀보다 단백질 높고 그다음 우유보다 칼슘이 훨씬 더 높아요. 비타민 C도 많아. 비타민 C가 엄청 많아. 레몬보다 훨씬 더 많고 그다음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그렇죠. 아니 개운해. 먹으면 너무 개운해.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 김국 먹어도 좋겠구나. 맞아. 이거 이제 뜯어먹기 시작했어. 이게 깜빠뉴? 이건 깜빠뉴죠. 깜빠뉴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깜빠뉴는 프랑스 말이에요? 깜빠뉴 프랑스 말이 아니고 이탈리아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깜빠뉴가 작은 뜻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깜빠뉴 그렇죠. 맛있다 이거. 오늘은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깜빠뉴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은 천연 발효종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빠뉴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이스트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천연 발효종. 그래서 사실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천연 발효종을 만들려면 한 5일이나 6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천연 발효종을 어떻게 만드냐면 밀가루하고 강력분 밀가루하고 물을 반반씩 섞어서 그냥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만나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5일 정도 이제 계속 밥을 준다고 하거든요. 계속 똑같은 분량의 물과 밀가루를 넣어서 계속 이제 밥을 주면 이거 떨어졌어. 어떡해.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둬서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한 5일 정도 발효종을 만들어서 넣는데 이제 그러면 밀가루하고 물하고 그냥 섞어? 네. 몇 대 몇으로요? 1대1로 1대1로 섞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발효가 돼서 좀 더 어디다 놔둬요? 그렇게 섞어서? 실온에다 두고 그러면 약간 발효가 되는 거네? 그쵸. 공기를 만나서 발효가 되는 것이죠. 발효가 돼서 그 이제 완전하게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려면은 한 5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밀가루하고 물하고 같은 비율로 섞어서 그 양은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10g, 10g. 그리고 그 다음 날도 10g, 10g. 밀가루. 그 다음도 10g, 10g. 계속 올려요. 10g이면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그냥 한 스푼, 이제 큰술 한 큰술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 밀가루 한 큰술과 물 한 큰술은 좀
다르잖아요. 그 단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조그만 저울에다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한 5일 하면 50g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 50g 되면은 이제 또 물과 이제 그 강력분을 50g 하면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에다가 물 50도 그러면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 물 100, 밀가루 100 그러면 200이 되죠. 또 200에 200, 200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800이 되나요? 그렇게 배수로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계속 집에서 그러니까 제빵 그러니까 컨디션이 어떻게 변해요? 그렇게 5일간 해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그 어떤 냄새가 나냐면 이렇게 보글보글한 냄새가 나고 보글보글 이렇게 끓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굉장히 스펀지처럼 이제 이렇게 걸쭉해지겠지.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냄새는 사과향 나요. 사과향이 나요? 사과향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넣어놓고 이제 쓰고 나면은 다시 냉장고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휴지가 되는 것이죠. 계속 생성이 되지 않고 그럼 다시 꺼내서 우리가 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물하고 밀가루를 또 같이 섞어서 이제 넣어놓고 계속 이제 살아있게끔. 근데 참 이게 불편해요, 이게.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은 많이 해놨다가 넣어놓으시면 넣고 먹는데 요즘 우리가 지금 쌀이 식량 자급률은 굉장히 낮지만 우리나라 맞아요. 그 쌀을 먹는 것보다는 거기 육류 섭취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이 소비하는 쌀량보다 고기양이 더 많아서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모 당에서는 쌀 소비를 증진시켜 달라고 하니까 띡 한다는 소리가 쌀 소비 증진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밥 한 공기 다 먹자는.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하는 거지. 그렇죠. 좋긴 좋아. 뭐 밥 한 공기 다 먹으면 좋지. 차라리 한 공기 더 먹자. 그랬으면 나는 또 모르겠어. 그렇죠. 한 공기 더 먹자. 한 공기 더 먹자. 근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육류 섭취도 많아졌지만 요즘 그 한 동일 보면은 베이커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쌀보다는 대부분 사람들 아침에 빵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밀가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밀가루는 우리가 가능한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선 뭐 가능한 이제 통곡물을 먹고 밀가루에 이제 대부분 수입이잖아요. 거의 99%가 수입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글리코세이드라고 해서 제초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제초제가 몸에 들어올 만큼의 허용량은 나오진 않겠지만 아니요. 문제는 정제하는 과정에서 영양소 좋은 건 그렇죠. 다 맞아. 실은 그 옛날에 밀농사를 짓고 밀빵 하면 금방 쉰다고 했거든. 그래서 밀은 벌레도 금방 먹고 금방 쉰다고 했었어. 근데 지금 밀가루야 막 뭐 벌레도 안 땡기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어. 근데 이제 쌀이다 보니까 밀가루하고 조금 다르게 좀 살찐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과거에는 밀가루를 해서 빵을 집에서 이제 주식으로 아침에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쌀에 대해서 가능한 밀가루는 어차피 원래 수입 원이니까 탄소 발자국 때문에 가능한 쌀로 그래서 쌀로 만드는 것을 좀 배워서 집에서 쌀로 먹는데 의외로 남편도 밥은 안 먹는데 빵은 깜빵이 좀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긴 얘기 해주면 우리가 50대 중반이잖아요. 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국민학교 때 보면 도시락 검사를 했어. 그래서 쌀밥 싸우면 엄청 혼났어. 그랬어요? 쌀밥 싸우지 말라라고 했어. 그 콩밥 싸우라고 하고 보리밥 싸우라고 하고 잡곡밥을 먹자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그때는 쌀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쌀 그다음 막걸리도 쌀로 못 만들게 했어.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일벼가 나오면서 이제 쌀이 생각해봐. 그게 뭐 초등학교 저학년 하니까 뭐 맥시멈 10살 잡아. 그 우리 한 45년 전만 해도 맞아. 쌀 먹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쌀을 안 먹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쪽 아시아 사람들은 밥을 먹는 이유는 그 토양이 우리 몸과 맞잖아요. 신도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무리 많이 쌀 좋아해. 좋죠. 많이 먹어도 쌀 많이 먹어도 밥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데 사실 그렇죠. 밀가루가 더 문제지, 안 그래요? 밀가루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영양소를 이미 다 정제를 해서 없애기 때문에 순수 탄수화물만 섭취를 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식이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곡물을 먹는 게 건강에 되게 좋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쌀lun을 따로 사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밥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정말 정제가 좀 덜 된 것을 먹으면. 그렇죠, 현미. 근데 여기 이제 그 뭐가 들어가냐면 크랜베리하고 무화과 말린 거. 근데 누가 무화과 말린 것도 주셨는데 냉동실에 있길래 조금씩 넣었어요. 만드는 방법을 대충 좀 설명. 이제 아까 천연 발효점을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메인이니까 그거 하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쌀가루겠죠. 쌀가루. 원래 쌀은 그 밀가루보다는 점성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글루텐이 들어가 사실. 아, 글루텐을 좀 첨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파는 밀가루가 있어요. 쌀가루가 글루텐 첨가 쌀가루. 쌀가루가 이제 두 가지인데 저는 이제 비건이니까 전혀 우유하고 달걀 들어가지 않는 쌀가루가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 있는 쌀가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쌀가루로 만든 빵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비건을 선호하는 사람들 많지 않나 봐요. 그래서 한 3kg 정도 되는 쌀가루를 판매하는데 거기는 비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10kg짜리 열심히 만들어야겠구만. 10kg짜리를 사서 만들거든요. 저 지금 너무 먹어. 저 이거 금방 먹어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거지. 나 먹기 시작한 거 한 두어 번이 다 먹어. 그렇죠. 이건 그냥 정말 맛있네. 이게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근데 단데? 안 단 이유는 이게 크랜버리 때문에 그래요. 크랜베리. 크랜베리가 좀 그게 들어가서 설탕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근데 달짝지근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생이스트 조금 넣고, 아까 천이바를 정도 넣었지만 그리고 섞어서, 호두도 들어갔어요. 보니까. 네. 몇 도씨에 얼마만큼 구운 거예요? 220도에 한 15분 정도. 근데 이 모양이 해서 이렇게 부풀어 올리려면 빼고 공기 빼고 부풀고 이거 과정 안 거쳐요? 밀가루하고 좀 달리 밀가루는 사실은 두세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건 한 번밖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 집에 또 그 믹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믹서기는 아니고 반죽기? 반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용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크게 하려다 보니까 그 반죽기가 있는데 반죽기로 이제 다 재료 넣고 한 1시간 동안 이제 상온에 놔두죠. 상온에 놔두면 시간이 오래 좀 걸리니까 왜냐면 이게 굉장히 빵은 한마디로 과학이에요. 빵을 만들 때 과학이야. 음식은 과학이야. 그죠, 음식은 과학이에요. 물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맞아. 이 공기의 온도라든지 여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습도라든지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오븐에다가 반죽을 넣고 따뜻한 물을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이 오븐 안이 닫혀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습도라든지 온도가 딱 형성이 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빵 가게에서는 빵집에서는 그 기기가 있잖아요. 반죽 발효기가 있어. 없어도 돼요. 처음에는 그걸 살까 했는데 그거 너무 크고 비싸긴 하고 그래서 그냥 오븐에다가 따뜻한 물로 넣으면은 그게 그 알맞은 조건이 형성이 돼요. 한 시간 동안 이제 넣고 숙성시켰다가 이제 휴지기 했다가 모양을 만들고 다시 한 20분 동안 넣고 그리고 그냥 볶으세요. 좀 다른 얘기인데 실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태생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좀 공격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성격이 급해. 못 참고 그런 아이들 훈련시키는데 제일 좋은 게 제빵이에요. 왜냐면 빵은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을 안 기다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맛있게 만들어서 먹고 싶으면 일단 기다리는 걸 배워. 사실은 정말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걸 배우고 또 하나는 빵을 자기 먹을 것만 만들지 않잖아요. 그쵸. 왜냐면 빵을 많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제빵이나 제과를 배우면 반드시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먹어야 되거나 가족들하고 먹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기다림도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배우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학생, 성격이 급한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제빵 수업을 같이 듣는 건 정말 좋은 교육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겠네요. 특히나 나눠 먹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는 제빵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먹으면서 막 너 이걸 만들었니? 정말 그쵸. 잘 만들었다. 맛있다. 막 이렇게 하면 아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에 만들어서 또 사람들한테 얼른 또 나눠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아이한테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도 이제 제가 꼭 그 기후 변화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이제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론적인 듣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거 만드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 학교에 가서 제가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비건 해야 되는지 환경적인 측면, 이제 동물복지 측면, 그다음 개인의 건강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 햄버거를 같이 만들었어요. 콩 두부를 이용해서 패티를 만들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다 만족해요. 맛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기회가 있어서 또 갔는데 애들이 비건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장 고기를 끊을 수는 없겠지만 비건이라는 하나의 씨앗을 제가 심어주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일단 빵이 너무 맛있는데 깜파뉴 그 쌀로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설명 들어서는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몰라요. 또 뭐 처음 만들고 싶으면 그 뭐 유튜브로 하나 찍어서 같이 동영상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먹는 데는 뭐 몇 분 안 걸리는데 만드는 데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실은 이렇게 소프트하고 맛있는 빵을 지금 막 사 먹을 수 있는 때지만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이거 한번 만들면 며칠 놓고 먹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거보다는 대부분 거칠고 딱딱한 걸 많이 먹었다고 해요. 독일에 가면은 독일의 빵 종류가 300가지가 넘는데요. 300가지가 넘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빵 가게가 새벽 5시까지 열어요. 새벽 일찍 열어요. 새벽 열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대부분 그 집에 가까운 곳에 베이커리가 있기 때문에 가서 가져와서 신선한 걸 먹고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이제 딱딱하게 대부분 통곡물을 드세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하얀 쌀, 하얀 밀가루 빵이 많은데 대부분 거기 보면은 하얀 밀가루로 만드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듯하고 우리는 너무 이 하얀 그러한 정제된 밀가루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쌀 소비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 밀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밀도 보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밥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밥을 지어서 먹는데 빵도 참 매력적인 그 음식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참 맛있어요. 지금 먹어보니까. 다음에 본인이 만들 때 동영상 한번 찍어가지고 그거 한번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절대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만. 그러니까 맨날 성공하는 게 아니야? 맨날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한두 번 어떤 그 정해진 어떤 양이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지 저도 이제 조금 꼭 그 뭐든지 좀 스타일이 남들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지. 뭔가 다르게. 뭔가 다르게 하고 싶지. 정해진 그러한 레시피 아니고 뭔가 다르게 하고 싶어. 그래서 몇 번 시도해봤는데 역시 그 우리가 특히 이제 제빵 같은 경우 음식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사람마다 그 취향이 다르니까 어떤 건 짠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설탕 많이 넣고 그러고 하는데 진짜 제빵은 그걸 어기면 빵이 안 돼. 빵이 안 돼요. 맞아. 실패해요. 맞아.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이게 정확한 아까 과학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가 빠지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아이들 교육에 너무 좋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기다려야 된다는 것과 혼합을 예를 들면 어떤 빵은 막 섞어야 되는 거고 어떤 빵은 소프트하게 섞어야 되고 뭐 이걸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걸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딸아이 키울 때 어렸을 때 저는 제빵을 못하지만 제빵을 하는 제빵제가 하는 그 가게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너무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오감을 다 사용하잖아요. 손 사용하지. 그렇죠. 향기도 좋고 감촉도 좋고 그 다음에 청각도 있어야 되고 시각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가 만들어 오고 어른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만드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빵이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나 오늘은 쌀로 만든 빵 정말 맛있다는 얘기를 먹으러 너무 맛있어. 근데 우리 막 이것도 떨어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실은 오늘 막 천둥 번개치고 비바람 불고 그래서 너무 을씨년스럽거든요 밖이. 그래도 우리가 아무튼 이제 3번 왔으니까 시작 반은 넘은 것 같고 네. 다음 주에도 만나서 아줌마 둘이 수다 뜨는 걸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요.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 구독, 좋아요, 구경.